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6월 20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갔다가 금요일 날 미국 선물이 꽤 나쁘진 않았죠. 플러스 양봉이었고, 그거 그대로 나쁘지 않게 좀 그래도 버텨주면서,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도 해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증시 뭐 소폭 반등, 급락 후 순 고르기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얘네가 지금 하락하는 폭에서 계속 좀 포지션을 추적을 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 나왔겠다. 여기서 막 크게 막 바닥을 깨고 또 내려가고 막 땅굴을 파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밀리더라도 거기서는 또 저점 만들고 다시 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이 전저점을 일단 깬 상태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추가적인 악재 뉴스만 없으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적인 악재 뉴스만 없으면. 그래서 뭐 결국 미증시는 좀 추적은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우리나라도 지수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좋아요. 이 저점 박스권 좀 지켜줬으면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요 저점을 지켜줬으면 했을 거예요. 요 저점. 저는 사실 이게 이 부분을 지켜줘도 좋고, 또 깨면은 그걸 매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왜? 개인들은 이제 대부분은 급락에 대해서 전저점 깨고 하면은 놀라서 순절 칠 때, 저는 여기서 계속 지수 하락하면 난 좋다. 개파락 금요일도 그랬죠. 금요일 날도 지수 개파락하면은 저거 뭐 금리 그런 거 후속이고, 미국 아니 그 러시아 뭐 푸틴 전쟁 가능성 뭐 핵전쟁 요런 얘기 때문에 밀리면은 나는 좋다. 왜? 종목을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지금 일단 차트 측면에서 봤을 때 800포인트 거기서 왔다 갔다 800포인트도 깼었어. 요런 앞에 전 저점, 개인들이 누구나 다 보는 지지라고 생각했던 곳을 깨고 내려오고 800포인트도 깨니까 사람들은 놀라서 뭐 반대 매매가 나온 것도 있고, 놀라서 손절치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신규 매수해가지고 이런 거 지수 돌려주니까 아유 든든하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 어차피 지금 800선 중심에서 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특별하게 막 밑으로 내려간다 라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또 이런 거 또 밑으로 밀리면은 저는 또 좋아요. 네. 일단은 이 800선을 중심으로 좀 사수를 하면서 특별한 뉴스 없으면은 좀 옆으로 기다가 눈치 슬쩍 보면서 좀 돌려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증시, 지수, 시황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고, 미국 연준에서는 일단 올해 연말 기준금리 3.4% 전망을 했었고, 요번 주말 중에 얘기 하나 튀어나온 게 이 부분이에요. 미 연준 내부 문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죠. 근데 내부 문건에서 올해 금리 4%에서 7%대까지 올려야지 인플레, 물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 그리고 이 부분은 내부 문건이기 때문에 이제 공표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통해서 금리 인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정해진 거고, 지금 속도대로 하면 이제 3%, 저 3.4, 뭐 7월달 또 0.75 올리고 막 이런 식이면 그 정도 선 나올 거예요. 근데 저런 금리 4에서 7%,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두 번 조금 더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저런 내용을 통해서 7월달도 한 0.75 잘하면 나오겠네. 뭐 1%까지는 모르겠는데 0.75까지는 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이제 대출 받아서 사신 분들 좀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요거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분들 중에 그 금융 관련주들, 뭐 은행 관련주들 혹은 증권, 은행 쪽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금융. 그래가지고 그 금융 금리 인상하면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금융 관련주들한테는 호재가 맞아요.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대출해가지고 이자 받을 수 있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들의 매출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 관련주는 굳이 안 해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금융 관련주를 할 바에는 저는 차라리 좀 뭐 좋아 보이는 대형주 아니면은 뭐 세력주, 이쪽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요 금리 인상은 당연히 금융주들한테는 좀 호재성이긴 해요. 근데 저는 그쪽은 좀 유동 물량도 많고 해가지고 잘 안 건드려요. 그래도 요런 금리 인상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0.75 올렸었고, 연준에서 계속 인플레 잡으려고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즉, 올해 계속 특별하게 이슈 없으면은, 뭐,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더라, 여기서 추가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는, 일단 베이스는 좀 하방에 대한 압력을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즉, 급진적으로 하다가 지수를, 어느 순간 좀 상승장으로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보다는, 좀 돌려주다 보면은, 이러면 슬슬 또 이제 다음 달 뭐 금리 FOMC 뭐 회의 있는데 거기서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하면 또 한번 출렁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즉,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이 시황이랑 엮었을 때 조금 돌려준다, 수익을 준다 싶으면 일단은 좀 챙기고 좀 밀리는 자리 또 노리고, 이런 게 회전율 측면에서도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거는 러시아 종전 언제 나오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말까지 좋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하방 압력은 계속 존재한다. 미국, 중국 갈등, 우리나라는 혹시라도 북한 뭐 핵실험 이런 걸로도 우리나라 지수는 또 영향을 받습니다. 북에서 뭐 핵실험 한다, 핵실험 뭐 지진 발견, 지진 그런 게 좀 나왔다, 이건 핵실험 지진이다, 이런 거 얘기 나오면 흔들릴 수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좀 단기 충격입니다. 뭐 하루 이틀 며칠 좀 갈 수 있더라도 그게 시황 자체를 본질적으로 흔들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지수 자체를. 하지만 지수가 저런 얘기가 만약에 나오면은,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죠. 대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두시고, 나와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밀리면은 그런 건 또 기회일 수 있다. 얘네가 뭐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핵을 쏘고 이런 게 아니고,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나라 지수가 당연히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미국도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 달에 엮을 수는 있는데, 사실상 결국엔 미국 증시 멀쩡하면은 북 핵실험으로 밀리더라도 우리나라가 미국 보고 다시 좀 돌려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시황이 안 좋을 때는 수익 나면 빨리빨리 챙기고, 그 다음에 본절까지도 아니고 좀 내가 생각보다 많은 폭을 물렸다가 본절 기회 좀 올려주거나 혹은 약손절 기회 주면은, 저는 그런 거는 일단 좀 자르고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왜? 시황이 내가 갑자기 또 예상 못한 시황의 흔들림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 시장 자체는 투심이 좋진 않아요. 즉, 뭔가 지수 조금 밀린다 싶으면은 기겁하고서 일단 정리하는 투매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장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는 막 여기저기 지금 막 가스 공급 뭐 이탈리아랑 막 줄이고 있죠. 그래서 유럽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 돌고 돌아서, 쟤네들이 에너지를 쥐고 흔드니까 우리가 답이 없네,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뒤에, 즉 에너지 안보는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랑 원전 요거 두 개입니다. 선택지가. 자신들이 애초에 그 에너지, 천연가스, 원유 이런 게 나오는 땅이면 에너지 안보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사우디에서 석유 걱정을 할까요? 전혀 안 하겠죠. 걱정이 아니라 걔네는 할 이유가 없겠죠. 뭐 세계 석유 값이 오르든 말든, 우리 또 석유 판매하는 곳이야, 오르면 좋아, 오르는 대로 좋아, 그러겠죠. 즉 사우디 같은 자신들이 이제 생산하는 입장이면은 에너지 안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언젠가는 석유 에너지도 다 닳고 그 전에 이제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추세죠. 근데 에너지 안보라는 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어나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빨리빨리 대책을 세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흐름은 이어진다, 푸틴 이런 얘기로 내렸었는데, 이거는 역시나 그냥 바로 금요일날 지수를 좀 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말 중에 나왔던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없이 좀 지속적인 대치 가능성. 그래서 이런 거는 지속적인 대치 계속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늘어진다. 그러면은 해치 테마. 거기서 이제 좀 대표적인 게 식량, 천연가스랑 원유는 꼭 식량이랑은 좀 정확히 말하면 식량이 걔네들이랑 결이 다른 거죠. 식량은 이런 전쟁, 지속적인 거에서 부각이 되는 것도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곡물 관련해서 한 축을 좀 담당하고 있던 국가들인데,
요 두 국가가 지금 러시아 거는 수출을 못하게 막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생산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딴 곡물들도 지금 그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고 7, 8월까지 수출 안 되면은 곡물들 썩어가지고 사용 못한다. 뭐 2천만 톤 그런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계속 길어진다는 거는 식량에 대해서는 또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량주는 문제가 뭐냐면은 차트 측면에서 계속 해먹었던 자리라는 거. 그래서 비중 같은 거를 조금 신경을 이쪽은 쓰셔야 돼요. 이 테마성만 봤을 때는 전 좋게 보거든요. 재료만 봤을 때는 정말 좋게 봐요. 왜? 요거는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한탄, 뭐 사조동원, 고려산업, 팜스토리, 그다음에 뭐 신성홀딩스, 뭐 신고가 한번 찔렀었고, 샘표, 뭐 등등. 식량 쪽은 다 보긴 보셔야 돼요. 보시는데 얘네들이 차트상 계속 해먹었던 자리라는 거는 또 고려하셔야죠. 한일살은 어디 갔어? 아, 여기 위에 있네요.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라 얘네 너무 많이 하긴 했어요. 한 번, 뭐 두 번, 지금 세 번, 네 번, 또 5번. 엄청 많이 설거지를 하다 못해서 종목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만큼 계속 좋은 거라기도 좋은 부분도 있는 겁니다. 재료 측면에서 계속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이슈에도 엮어 그냥 식량 부족 뉴스 붙이면서도 엮어 하면서 얘네는 다리를 여기저기 엮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케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내일 당장 종전한다고 해서 식량애들 밀려? 하지만 종전하면 뭐해? 식량이 지금 당장 뚝딱하면은 종전했으니까 아야 빨리 농사 짓자 해가지고 지금 씨 뿌리고 다음 달에 수확돼가지고 곡물 수출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죠. 농사는 분명히 그 시즌 사이클이 있고 그 텀이 길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어졌던 가뭄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은 여름이잖아요. 여름 되면은 저쪽 지역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여태까지 가뭄으로 갖다 괴롭히다가 이번에는 이제 또 폭우 비를 또 왕창 쏟을 시즌이 또 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막 겹치고 해가지고 일단은 식량에 대해서는 저는 막 이런 거 밀리면 좋다, 무조건 좋다. 요거는 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우크라이나 의원 요번에 내용이 좀 웃기더라고요. 러시아에 반격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8월 말까지 평화협상에 대해서 복귀 계획 중이긴 하다. 평화협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원인데 평화협상의 대표예요. 18일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즉, 요런 거는 협상 복귀, 뭐 이때쯤 또 나올 수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이 앞에가 러시아의 반격 후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쟁은 좀 계속 오락가락. 지금 당장은 생각은 좀 없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리고서 바이든 대중관세 완화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이랑 조만간 통화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미중 갈등이 좀 심화 안 되고 진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관세에 대해서 완화. 자, 미중 갈등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세 부여하면서 직접적으로 때리나 얘네들이 그냥 입으로만 치고받고 야 건드리지 마. 이건 우리나라야. 우리 땅이야. 건드리지 마 하면서 미국 측에서는 또 대만에다 무기 지원하겠다 하면서 뭐 대만은 뭐 중립국가 막 이런 식으로 딱 막 언급을 하면서 중국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는 필요 없다는 거. 결국에는 관세 부여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미중 갈등의 핵심이에요. 액션. 그리고 위구르 생산 제품 규제 예정 요거 21일날 지금 시행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위구르 생산 제품 규제 이런 거 나오면 또 미중 갈등 관련주 동구 관련해서 이런 것도 순간적으로 반짝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는 정말 종목이 반짝해요. 그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 결국에는 뭐 좋은 얘기도 있고 안 좋은 얘기도 있는데 관세 부여하냐 안 하냐 만약에 완화하면은 좀 화해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스탠스로 보면 되지 않을까. 풍계리 4번갱도 뉴스는 이제 중간중간 좀 있기는 합니다.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핵실험 가능성 B-52 일본 전투기들과 비행훈련부터 해가지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뉴스 나오면 그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핵실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구나. 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이제 2주 정도 남았죠. 7월 1일 예비 입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이랑 LG 이런 대기업부터 해가지고 한 20여 군데 이렇게 좀 입찰 노리고 있다. 이런 뉴스 있고 CIS도 이번 달 말 예비 입찰. 자,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관련주는 일진 홀딩스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좀 주가 잘 버텨주는지. 그리고 홀딩스는 일단은 이런 구간 좀 다 지지를 하긴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저항이 좀 많죠. 이런 거 좀 시원하게 돌파해 주는지. 일봉 자리는 엄청 좋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또 나쁘진 않거든요. 이 구간을 좀 넘어주면. 대신에 이제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분이 좀 그렇게 엮여있고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냥 관련주 중에 시총이 좀 가볍고 대장으로 갔다가 이 가벼운 애들 중에서 좀 부각이 됐을 뿐이지 그런 부분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재료 측면에서. 그리고 CIS도 이번 달 말 예비 입찰.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엔 미국에서 얼마 전에 EU였죠. 미국에서도 모바일 충전단자 규격 통일에 대해서 민주당 상원에서 상무부에다가 충전통화 표준 규격을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EU는 24년까지 C타입 법안이 통과를 한 상태고 이게 신화콘텍 하나였죠. 신화콘텍이 저 재료를 이용하기는 좀 좋은 자리긴 해요. 차트가 이런 식으로 뭐 정고점 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오고 또 21선인데 얘가 저 이슈로 갔다가 좀 시원하게 또 움직여 주는지. 이 종목은 좀 깔끔하진 않아요. 종목 이 변동성이 이런 거 분봉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종목을 매매하실 거면은 이런 식으로 위아래 변동 폭이 꽤 큽니다. 거의 한 8% 10%. 그리고 여기도 시세 주고 막 12% 밀었다가 다음날 약 올리듯이 쭉 올리고 가나 싶었더니 또 미친듯이 밀어놓고 다음날 또 이렇게 올리고 중간에 또 밀고 올리고 밀고 올리고 밀고 올리고 밀고. 정상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매매를 하실 생각이라면 이 변동폭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좀 시총도 좀 작고 해가지고 저는 적극적으로 매매는 못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이렇게 이번엔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물론 EU 재료랑은 좀 퀄리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죠. 저거는 일단 상원에서 상무부에 촉구이고 여기는 이제 법안 관련해서 통과시키냐 마냐였는데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런 눌림 자리에서 저 재료로 좀 반등을 해주는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쌍용차는 이번 주 마감입니다. 제출기한 24일 오후 3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요번 주 매매를 하시더라도 좀 날 세우고 가셔야 돼요. 즉 재료 거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케이지랑 쌍방울, 광림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재료 막바지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요거는 이제 쌍방울 측에서 인수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 제시하겠다. 그러면은 케이지 측에서 그 제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또 받아들이는지 그걸로 딱 왔다 갔다 시소게임 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재료 막판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빛으로 암세포 제거 요거 뉴스가 나왔는데 과거에 이 재료가 뭐 진짜 좀 디테일하게 보면 살짝 다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빛으로 갔다가 뭐 암세포 사멸 암에다가 뭐 빛을 쪼였더니 암세포가 사라졌다 뭐 이런 이슈로 갔다가 한창 해먹었던 게 이제 동성제약 얘가 포트론이었나? 저 아마 2018년 저 때일 거예요. 포트론이었나? 암 치면 나올라나? 빛으로 암 정폭 본격화. 바로 지금 3월 달에도 있었고, 과거부터 계속 이랬어요. 광과민제 뭐 이래가지고, 최저감 실험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했는데, 이때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좀 차트로 봤을 때는 거의 망가져가는 모습이긴 하죠. 네, 이런 밑바닥에서 저 이슈를 붙이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일단은 동성제약이나 대한강통신이 저 이슈로 움직였던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암이라고 하면 또 시장에서 요건 뭐 힘을 얼마나 주나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고 그냥 좀 가볍게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량
7, 8월 밀 비축량, 우크라이나발 곡물 재앙, 뭐 아랍에서도 밀 제품 4개월 반출 금지부터 해가지고 아까 식량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식량 신성홀딩스랑 저는 식량 쪽은 보면은 일단 뭐 최근에 강했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성홀딩스 그리고 저 고려산업이 금요일날 좀 셌었죠. 근데 얘가 일봉 자리가 좀 좋지는 않아서 저는 만약에 하면은 신성홀딩스를 좀 중심으로 나머지를 좀 보지 않을까. 일단 얘가 좀 시간에는 밀려있고 그래도 16,000원 요 부근에서 지금 시간에 좀 밀리긴 했지만 16,000원에서 지지저항이 좀 보였죠. 그래서 요 구간 좀 버텨주는지 거기서 밀리면 이제 15,000원 이런 저항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 좀 잘 지켜주나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아요. 특히 얘는 이제 신고가 일단 달성을 한 상태에서 음봉 하루를 줬는데 혹시라도 미친 척하고 뭐 이런 음봉 좀 돌파하나 그래서 또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지 이런 식량주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23일 이번 주죠. 긴급회의 비상사태 검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지금 확진자가 200명이 아니라 2,000명이 돌파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엮어가지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 원숭이 두창이 일단은 그 뭐 정액에서 이렇게 좀 바이러스 세균 그거 두창 그거 발견됐다 이런 걸로 다 이제 유니더스가 좀 오르고 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갖다 미코바이오메드가 이 전날에도 이거 좀 시세 줄 수 있는 그런 봉이지 않나. 그리고 그 자리를 좀 돌파를 하긴 했어요. 시원하게. 아주 추세 좀 좋기는 했었는데 미코바이오메드 중심으로 갔다가 좀 나머지를 볼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가 대장을 하긴 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원숭이 두창 자체 테마가 좀 이제 안 좋은 질병 뭔가 블랙 테마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좀 주축은 아니에요. 그래도 만약에 한다면은 그나마 호가랑 시총 유니더스는 좀 회사가 상태가 안 좋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하면 미코바이오메드를 하지 않을까? 얘는 지금 분봉에서 이제 14,500원 뭐 결사항전 이런 느낌이어서 15,000원이랑 요 구간 좀 잘 지켜주면은 뒤에 저런 WHO 23일 요것도 있기 때문에 움직여 주는지. 그리고 로봇은 뭐 LG부터 해가지고 삼성도 나와 네이버도 뭐 투자한다 그래 현대도 투자해. 그다음에 로봇은 뭐 8월 삼성에서 이제 잼스 출시하고 로봇 부서 적극적으로 갖다가 좀 지원하고 있고 혹시라도 뒤에 인수합병 얘기가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로봇주들은 좀 워낙 휴림 로봇이 저는 3,000원 요 자리는 좀 왔으면 좋겠거든요. 좀 솔직히 높아요. 얘가 종목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도 맞기는 한데 안 밀리니까 엄청 강하죠. 21선 이제 처음으로 깼어요. 지금 3달 동안 만에 3달 동안 한 달 평균을 계속 지켜주면서 올라가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강했는데 이제 결국 깬긴 깼어요. 네, 이런 뭐 3,000원 라운드 피겨 좀 오는지 아니면 뭐 여기서는 뉴스 붙이면은 당일 매매로 하는 자리죠. 여기는 좀 적극적으로 들고 막 스윙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휴림 로봇도 뭐 7,000원, 6,000원 이런 곳은 좀 내려오면 좋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우린 PTS가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저는 이 종목은 제가 좀 인수합병 재료로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인수합병이 좀 뚜렷하게 뉴스가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여기저기 뭐 해외 출장 갔다 오고 그런 거 이슈를 엮어서 갔다 오긴 했는데 일단 일봉 자리는 좋습니다. 일봉 자리는 이렇게 정고점 여기서 이제 시세 주면은 신고가예요. 신규 상장하고서 2009년에 그다음에 그동안 진짜 주가 힘 안 줬었는데 지금 이 뒤에서 대금이 좀 붙고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좀 차트 지키면서 또 힘 주나. 근데 아쉬운 거는 뚜렷한 뉴스가 안 붙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인수합병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 이제 스펙 시리즈, 스펙 4호, 5호. 그래서 스펙 시리즈가 좀 대장이 살살 바뀌었다가 다시 그래요. 4호가 대장은 맞는데 4호가 시세 세게 주고 나면은 밀리는 자리에서 5호가 또 대장하다가 또 어느 순간 힘줄 때는 또 4호가 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4호 같은 경우 지금 7,000원 이런 전고점 부근에서 좀 계속 버티는 모습이고 5호는 버티면서 시세 하루에 뭐 13%씩 그냥 10% 넘게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삼성 인수합병 이슈들
삼성 전기차 TF 발족을 했는데 요거는 그 종목 하나 보면 되죠. 삼진 L&D. 근데 이 종목이 일봉이 좀 좋지는 않아요. 앞에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거래 대금도 있고 그나마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차트만 짧게 봤을 때는 좋은 구간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121선 세 번째 돌파하고 이런 전고점 돌파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 종목은 근데 시간이 좀 올랐네요. 이런 구간에서 뭐 좀 지지해주나? 안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가 좀 아쉬운 게 그 재료 측면 실질적으로 삼성이 전기차 관련해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좀 팀 구성하는 거 그런 가능성 팀 구성해서 이거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거 아니냐? 라는 엮은 찌라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다 보니까 재료는 좀 아쉬워요. 이날 2천억 거래대금 붙고 해가지고 좀 지켜는 볼 것 같은데 일단은 요 종목 하나 중심으로 갔다가 얘랑 같이 엮였던 게 아남전자, 동국 RNS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삼진 L&D 그다음에 아남, 동국 RNS인데 좀 재료 측면에서 살짝 아쉬운 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 지금 어디 갔어? 지금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친구들이 비명을 지르는 애들이 있던데. 비썸 뭐 2만 달러 깨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냐? 2,500만 원. 이게 자리로는 진짜 이제 요런 자리 거의 2년 3년 전 요런 자리까지 좀 내려오긴 했어요. 제가 뭐 비트 뭐 이제 차트를 주축으로 봤던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뭐 얘가 주식이랑 뭐 같은 면도 있고 뭐 다른 면도 있겠지만 그냥 차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하기는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뭐 한 500만 원 단위로 2,500, 2,000, 뭐 한 1,500 이렇게 하면 손해 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일단 이런 비트코인 하락이 디지털 화폐 추진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이 되기는 해요. 전 세계적으로. 결국에 저 비트코인이 그 탈중앙화였죠. 중앙에서 벗어나자.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갖다가 중앙에서 벗어나는 게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탈중앙화라는 게 뭐 이제 비트코인을 비하하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하는 측면에서 탈중앙화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누군가는 증명을 해줘야 되고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공용적으로 갖다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정부 지금 세계에서 중심은 결국 각 국가의 정부죠. 정부가 야 우리나라 돈은 원화야. 일본은 야 우리나라 돈은 엔화야. 미국은 야 우리나라 돈은 달러야. 유럽 쪽은 유로화야. 뭐 이런 것들. 러시아는 뭐 루블. 각 국가별로 그 화폐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좀 공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주는 신뢰성. 그렇기 때문에 그 돈들로 갖다가 거래가 되고 하는 건데, 탈중앙화를 하면은 그거를 특히 이번에 루나 사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탈중앙화랑 그 부분이 좀 엮이는 좀 모르겠는데, 결국엔 그걸 만들어낸 창시자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분을 들고 있으면 그 탈중앙화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결국엔 그것도 그 창시자가 중앙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결국 디지털 화폐 추진은 좀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코인은 차트 측면에서 좀 좋아 보인다. 디지털 화폐는 뭐 지금 당장 뉴스가 안 붙더라도 이 뒤에 7월달부터 해서 카카오 컨소시엄 결과 예정 우리나라 한은이랑 한국은행이랑 같이 했던 거, 그리고 미국 디지털 달러 추진, EU 디지털 유로화, 중국 디지털 위안화 등등 얘기는 좀 계속 나올 수는 있겠죠. 그 시즌이 언제냐 요거의 차이고, 디지털 화폐는 뭐 KCT, 한네트, 로지시스 등등 이런 애들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삼성 아리백 조만간 발표. 대신에 이제 시기가 언제냐 요게 중요한 거고, 러시아가 쏘아올린 에너지 안보에 대한 세계적 흐름 이런 것들. 신재생 에너지는 저는 계속 뭐 물려가지고 그냥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스윙 계좌에서 좀 담고도 있고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시리즈, OCI 얘네들은 지수 밀리더라도 이런 것들 지수 밀리고서 급락하니까 냈다 지수 반등하면서 같이 따라 올라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수급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수급들이 모여서 이 나중에 어떤 힘을 좀 분출을 해줄지, 그래서 아리배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고, 세력주 측면에서는 SDN, 하나솔루션 후, S에너지, 신성 ENG, 이렇게 태양광, 신성 ENG가 장기 2편까지 내려왔었네요. 그리고 풍력은 CS 베어링이랑 유니슨, 요거 두 개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계속 볼 것 같고, 자, 시오노기 제약 치료제 이번 달 긴급 승인 심사, 요거 이제 내일이 20일이고 월화 수요일이네요. 그래서 그 안에 일동제약 관련해서 얘네들이 한번 좀 시세 주는지. 일동제약이 금요일날 좀 반짝하기도 했죠. 7%.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시간에 좀 올랐고, 홀딩스 같은 경우 지금 5일선 계속 역배열로 좀 밀리고 있다가 여기서 장기평 주변이기도 하고 한번 좀 돌려주는지, 요 일동 시리즈 일단은 요번 주 단타 종목으로 보고 있고, 폴란드 수주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별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가 있고 뭐 그랬었는데, 방산 관련해서 얘네들 또 수급 저런 거 그 수출 이어지는지, 그래서 이런 거는 수급주이기 때문에 그날 당일 수급 좀 잘 보셔야 돼요. 한국항공우주는 그 위성 누리호 발사 실패 좀 연기 그런 거로 밀렸는데 수급이 꽤 괜찮습니다. 얘는 특히 얘는 실질적으로 왔다가 매출 계약을 맺은 상태도 있기도 해요. 현대로템은 이제 그 매출에 대해서 가능성이지만 일단은 한국항공우주는 뭐 계약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누리호 재발사 연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재발사 그 뉴스 때문에 이제 금요일날 시간에 좀 오르긴 했는데, 이런 거는 매매하기 좋지는 않은 재료이지 않나. 내일 뭐 발사대로 이송할 것 같던데.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엄청 난잡해요. 그리고 재건 관련주까지 해가지고 뭐 지들 멋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한쪽 눈에 계속 둬야 되는 거는 이제 식량 섹터. 얘네는 해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지 멋대로 그냥 당일 개별 이슈 붙이면서 그냥 개별주 역할도 합니다. 얘는 포지션이 진짜 둘 다에 엮여 있어요. 식량주는 좀 무조건 한쪽 눈에는 보이는 곳에 두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삼성전기차 그리고 신규 상장 개별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암세포 비치료, 근데 이거는 종목 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뭐 일동제약 재료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애플, 미국, 원전을 넘어갈 뻔했다. 원전이 지금 뉴스 좀 좋은 게 있거든요.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번 달에 원전을 빼먹을 뻔했네. 이번 달 말에 체코, 폴란드 방문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방문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저 원전 관련해서 수주를 위해서 어필을 하러 간 거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한수원만 좀 다니다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달 말에 좀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체코는 8조짜리, 그리고 폴란드는 40조 규모 원전 이렇게 추진 중인 상태이고, 27일날부터 29일까지 체코, 29일날 폴란드로 가서 1일날 귀국, 이렇게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전 애들이 저 이슈로 한번 좀 돌려줄지. 원전은 지금 좀 밀려있는 자리에요. G2파워, 우진, 한신기계, 서정기전, 뭐 이번에 뭐 한전사업도 움직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 원전 저런 이슈가 있다. 그래서 28일이면은 이제 다다음 주긴 한데, 일단 완전히 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내일 당장 붙이는지, 근데 종목들이 좀 난잡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당일 단타는 뭐 항상 똑같습니다. 당일 돈이 쏠리는 종목을 내가 캐치하고 거기서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상 제 눈에는 지금 지수는 어느 정도 좀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가격 측면에서 좋아 보이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뿌리고서 기간 따라서 그냥 순환매 돌면서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가격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갖다가 뭐 당일 매매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좀 계속 담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그래서 원전, 삼성 전기차 TF, 뭐 암세포 관련 뭐 빚으로 치료부터 해가지고 원숭이 두창도 있고 뭐 재건은 특별한 뉴스는 안 나오는데 뭐 툭툭 튀어나오는 뉴스를 다 엮어요. 그리고 식량 중심으로 했지. 이번에 원유가 일단 급락해준 거는 좋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원유가 뭐 급락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110달러까지 일단 쭉 한번 밀리긴 했어요. 사우디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뭐 안 만날 거다 개별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내려줬으니까 좋은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시장에서 그 좀 같이 묶여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 게임주는 이번 주에 이제 위메이드 23일이었나요? 미르 그런 거 출시가 있기는 한데 코인이 지금 게임주들은 좀 주축으로 같이 엮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코인 하락하는 게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수급 들어오는지, 그리고 폐배터리 성일 하이텍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 7월달 상장하는지 요거 좀 잘 보세요. 성일 하이텍. 그리고서 우리가 보는 건 폐배터리는 NPC 시리즈죠. NPC랑 NPC 우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기는 한데, 성일 하이텍이 이번에 그 뭐 LG랑 삼성 뭐 양쪽 둘 다 뭐 수주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일 하이텍이 실질적으로 지분이 뭐라도 주식시장 상장한 거에서 좀 제대로 뚜렷하게 엮여 있는 애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얘는 일단 7월 상장 얘기는 있었고, NPC 시리즈 이것도 폐배터리 엮어서 움직이던 애들이기 때문에 NPC는 그 차트 그오는 곳에서 계속 버티고 있죠. 여기서 계속 진짜 버티면서 시세 죽어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결사 배수의 진을 친 것처럼 요 구간에다 뭐 꿀을 발라놨는지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저런 섹터 정도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눈이 많이 가죠. 이것저것. 그래도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개별 이슈들 많고 신규 상장 테마부터 해가지고 좀 난잡해요. 뭐 시장이 아예 안 좋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움직이는데 좀 뚜렷하게 테마를 이루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일 매매는 조금 난이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 뭐 지수는 요 부근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거 안 나오면은 저점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에서 시황이 기본적으로 투심이 안 좋다라는 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이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남은 주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